공포카페, 일본 괴담,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집. 1926년 일본에 지어진 오래된 집, 한 곳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국가 중요문화재로서 남아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집을 구입한 집안은 대대로 정부 관료를 배출한 엘리트 집안이었고, 이 집의 고풍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집을 구입했을 때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되어 보였고, 그냥 간단한 관리만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인원은 총 5명으로 조부와 남편, 부인, 그리고 딸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장난 전화가 빈번히 오게 되었는데, 딸 2명은 이때 시집을 가서 집에는 조부와 부부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두가 잠들고 조용해진 밤중에 전화벨이 계속해서 몇십 번이나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전화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장난 전화가 걸려오면 수화기를 들고 바닥에 두른 식으로 그 이상의 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평소와 같이 장난 전화가 걸려오자 남편은 이번에도 전화를 일단 받은 후 수화기를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침소에 들려고 한 그 순간, 수화기에서 뭔가 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일어나서 수화기에 다시 귀를 가져다 댔지만 또다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는 남편이 수화기를 손에 들은 순간 사라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장난전화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정부 관료 출신의 엘리트 집안이었다 보니 경찰에게 이 일의 해결을 독촉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고, 무슨 짓을 해도 매일 밤중에 그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다고 합니다. 나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집터가 안 좋나? 그런 의심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남편은 일단 신사로 가서 본인의 집에 불제를 부탁하는 등 영적인 현상을 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개인적으로 이 집의 내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단서는 예전에 이 집에 엄청나게 집착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다던 여자 한 명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장난 전화를 멈춰보려고 무슨 짓을 해봐도 결코 전화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그 가족은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유서 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큰맘 먹고 구입했던 이 집은 그들 가족에게도 원래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장난 전화가 걸려왔고, 주변에서도 귀신이 장난을 치른 집이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집에 살던 가족들조차 이 집에 대한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로 결정한 며칠 뒤부터 그 이상한 전화는 거짓말처럼 멈추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멈춘 후 며칠 뒤, 시집을 갔던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남편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라고는 주변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비극이었죠.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막내딸의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남편은 결혼한 막내딸의 유서를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남은 가족 모두는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장난 전화는 막내딸이 한 것이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그녀의 바람이 유서에 적혀 있었죠. 또 부모의 집으로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가족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유서에 적혀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사망한 막내딸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내딸과 결혼한 사위는 대단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막내딸과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막내딸의 가족들이 그 집으로 이사한 후 결혼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위의 폭력적인 성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막내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모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막내딸을 괴롭혀왔던 사위에 대해서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난 전화의 범인을 알 수는 있었지만 그 범인이 막내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딸마저 잃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 모두가 슬퍼하는 와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개월 후 비극을 이겨낸 남편과 남은 가족들은 집을 팔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여전히 그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걸려오지 않던 전화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죽은 막내딸이 매번 전화를 걸었던 같은 시각 그대로 말이죠. 이건 악질적이고 악의에 가득 찬 괴롭힘 같은 게 아닐까.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화가 오자마자 수화기를 바닥에 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로 딸의 이름을 말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뒤에는 그냥 계속해서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수화기를 바닥에 놓으면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대화를 시도하면 다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막내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악질적인 장난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가장 비싼 최신형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여 중얼중얼 뭐라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그날 당연하게도 장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놓아둔 녹음기를 켜고 녹음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녹음기 옆에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중얼중얼하고 수화기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들려왔고 다음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홀로 방에서 녹음기를 재생했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공포에 전율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은 대체... 그 뒤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그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빈번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은 모두 알 수 없는 장난 전화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대한 떠도른 괴담에 의하면 새로 이 집을 구입한 주인이 집 내부 장식을 새로 바꾸기 위해 그 전화가 있던 곳 바닥을 뜯어내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괴담이죠. 그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나라의 중요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말이죠.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고 합니다.